오늘은 디올의 이제 운동화 리뷰를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뭐 사실 뭐 사진으로만 뭐 리뷰를 하는 거는 또 이제 한계가 또 좀 있고, 저희가 또 직접 눈으로 보고 신어보고 리뷰를 하는 건 좀 달라서, 사실 평소에 뭐 이런 걸 구매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뭐 우연찮게 뭐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씩 구매를 하게 돼서, 이 모델은 이제 B31 31, 이거는 B33 33, 이거는 이제 제가 구매를 했고, 이거는 이제 운이 형이 구매를 하게 됐는데, 가격은 얼마시죠? 비슷해. 155만 원 정도? 둘 다요? 그 정도 비슷한 선이야. 정확하게 내가 이거의 금액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슷했어. 그래서 내가 뭔가 이 운동화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운이 형한테. 뭔가 내가 돈을 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뭐 간단하죠. 뭐 다른 이유를 떠나서 굉장히 사용된 부자재가 많고, 고무의 양도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내가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디테일도 많고. 그래서 좀 통이 있는 바지, 근데 이제 뭐 발등이 낮은 뭐 컨버스나 반스, 제가 평소에 많이 신는 반스 같은 걸 신었을 때 바지 밑단이 살짝 끌리는 것들이 조금 거슬려서, 최근에 좀 끌리지 않는 신발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후보군으로 이제 몇 가지를 보고 있던 와중에, 후보군은 이제 루이비통도 있었고, 디올도 있었고, 뭐 발렌시아가도 있었고, 뭐 이렇게 신발을 보기 시작했는데, 일단 루이비통에서 일단 보드와를 신어봤는데 뭐 마음에 안 들진 않았어요. 마음에 들긴 했지만, 뭔가 제가 어린 시절에 신었던 뭐 DC의 보드와 같은 약간 그거에서 크긴 변형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루이비통의 신발들을 보면 또 나이키의 포스와 크게 쉐입이 다른 것 같지 않고, 조금 아쉬움을 느끼던 찰나에 디올을 가보자. 그래서 디올을 가봤죠. 디올을 가봤는데, 디올의 신발을 볼 때는 사실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디올의 이제 신발 디렉터 띠보를 인스타를 소개하기도 했었고, 그 친구는 빈티지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감성적인 부분에서 띠보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있었던 거죠.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를 구매할 때는 어떤 디렉터에 대한 어떤 믿음도 좀 중요하다고 봐요. 네. 요즘 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신발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고무 파츠들이 많이 들어가고 스트링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그 예전에 슈프림 휴마라 이후로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도 조금 적응이 안 되기도 했어요. 슈프림 휴마라도 뭔가 내가 허공에 떠 있는 느낌? 그것도 이제 중창이 되게 두껍다 보니까 뭔가 내가 키높이 신발을 신은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뭔가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사실 그것도 잠깐 신다가 팔았었는데, 분명히 뭔가 다름이, 그들이 만족하는 이유가 있긴 할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루이비통의 보드와와 디올의 B31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이걸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구매를 하게 됐는데, 부자재를 사용을 할 때 이유가 있는 좋은 거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아무리 비싼 거고 아무리 좋은 거 부자재를 내가 사용을 했다고 얘기를 한들,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나 그 좋음을 체감하지 못하면 그거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어본 이 디올의 신발이 그랬어요. 보기에는 굉장히 현란해 보이고, 퀄리티도 좋아 보이고, 마감도 정말 좋고, 뭐 나이키에선 볼 수 없는 마감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근데 이런 스토퍼 같은 부분이, 사실 좋은 거 썼겠죠, 디올이니까. 좋은 거 썼겠지만 굉장히 활용성이 떨어져요. 내가 써보니까 기능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 굉장히 불편합니다. 쉽게 당기고 조일 수가 없어요. 뭐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 내가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솔직히 저는 살로몬의 쉐입이 싫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 왜냐면 내가 신으면 정말 운동을 하는 신발 같아 보일까봐 어떤 패션성을 가진 신발이 아니고, 그게 사실 꺼려졌던 게 사실인데, 쉐입이 좀 투박할 수 있는데 저는 쉐입의 투박함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가장 제가 처음에 신발을 볼 때 목적처럼 절대 바지가 밑단이 끌릴 일은 없을 것 같아. 아웃솔이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그리고 이쪽에 테이프 있는 디자인들은 거의 끌리지 않습니다. 이쪽에 걸리기 때문에 거의 끌리지가 않고, 한 번 신어봤어요. 한 번 신어봤는데 조금 적응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요거는 데님 티어스도 콜라보를 했는데, 데님 티어스랑 콜라보를 하고 난 후에 같은 베이스의 신발에서 디올에서만 판매하는 디올만의 버전을 따로 출시한 거예요. 데님 티어스 버전은 따로 있고, 한번 찾아보세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같습니다. 데님 티어스랑.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해서 데일리로 자주 신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신발이긴 해요. 뭐 사실 이런 신발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이템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면, 이거는 솔직히 데일리로 신어도 될 것 같은, 그냥 봐도 딱 그렇게 보였어. 그렇게 보였는데, 이 신발의 포인트는 발등이 낮거든요. 이 아웃솔이 두꺼워요, 되게. 높이도 높고 되게 두꺼워서 되게 보드와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느낌이. 근데 실제로 착용을 했을 때는 단화죠, 그냥. 발등이 낮아요. 그러니까 바지 같은 것도 탈 일이 많이 없는 신발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두꺼운 끈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꺼운 끈이 모헤어 끈이에요. 문희 형도 이걸 구매를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뭐냐면, 여분의 끈이 컬러별로 하나씩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컬러가 달라요. 운이 형도 원래 처음에 구매하고 싶었던 컬러는 그레이 컬러였는데, 모헤어 끈이 핑크색이었어. 연핑크. 근데 이제 여분의 끈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레이를 구매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여분의 끈을 받았는데, 여분의 끈은 모헤어가 아니에요. 그냥 두꺼운 끈이야.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거든. 이 신발의 포인트는 모헤어 끈이라고 보거든요. 이 두꺼운 중창과 모헤어 끈이 아니고, 모헤어 끈은 컬러를 선택할 수 없어요. 여분의 끈으로도 교체가 안 돼. 그리고 시중에 뭐 네이버나 뭐 이런 슈레이스 판매하는 곳에서 이런 모헤어 끈을 같은 걸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엔 운이 형도 네이비를 선택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긴 했어요. 운이 형은 사고 싶었던 건 그레이였던 것 같아. 핑크색 끈 하나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전체적으로 뭐 운이 형과 내가 구매를 한 게 완벽하게 다른 스타일의 신발을 구매를 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유의 발등이 낮은 이제 신발들은 좀 너무 많아서 완벽하게 새로운 걸 찾고자 해서 이걸 구매를 한 거고, 운이 형은 이 모헤어 끈과 이 중창에 좀 이 보드와 같은 느낌을 주는 이거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조금 사실 아이러니했던 게, 구매를 하고 나서 발렌시아가 매장도 갔었는데, 발렌시아가의 매장에 있는 신발들은 사실 겉 외양만 봤을 땐 뭐 굉장히 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도 뭐 알다시피 생산 국가를 확인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생산 국가를 확인해 봤으나, 역시나 발렌시아가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리고 지금 디올은 메이드 인 이태리예요. 둘 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궁금하긴 해요. 신발 같은 경우에 사실 중국이 대부분 해외에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 신발 브랜드들이 다 중국의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절대 기술력이 떨어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이엔드 브랜드라면 좀 더 세심한 마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발매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뭐 대만이나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 소비자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죠. 그렇지만 발렌시아 같은 거는 20만 원에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뭔가 소비자들한테 뭐 실질적으로 중국이 이태리에 비해서 기술력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정도 금액대에 판매를 할 거면 소비자들한테 생산 국가 같은 것들도 확실한 믿음을 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솔직히 나도 생산자이긴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저 같아도 메이드 인 이태리를 선택할 것 같긴 해요. 비슷한 금액대라면 메이드 인 이태리 생산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전 보거든요. 같은 판매 금액이라면 생산 단가 자체가 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긴 할 거예요. 중국과 이태리는 사실 마감이나 이런 부분은 뭐 발렌시아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디테일하게 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직접 가셔서 한번 신어보시면서 경험 한번 해보시고, 전체적인 평을 하자면 겉으로는 굉장히 편해 보이고 뭔가 기능이 있을 것 같고, 이거 뭐 방수냐 이런 것도 농담처럼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세일즈 하시는 분이. 그냥 순전히 디자인으로 구매를 한 건데 편해 보이긴 하나 편하진 않다. 데일리로 신기에 좋은 것 같아요. 데일리로 신기에 좋은 것 같고, 기본적인 우리가 이렇게 발등이 낮은 신발이 주는 스니커즈의 특성들이 있는데 굉장히 플랫해 보이죠, 옆모습을 봤을 때. 근데 이 신발은 그렇진 않아요. 그게 이 중창의 효과인 것 같아. 이게 굉장히 두껍고 바깥으로 사이드로 살짝 볼륨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많이 신던 보드와 같은 느낌? 일부러 띠보가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모여끈을 선택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다만 또 좀 의문스러운 건 뭐냐면, 루이비통도 그렇고 디올도 그렇고 왜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자꾸 보드화를 베이스로 출시를 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도 생기긴 하더라고요. 이제는 뭔가 디자인적인 부분도 굉장히 캐주얼하게 가져가는 것들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생산자로서 나도 브랜드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 그들의 어떤 마음의 변화나 어떤 트렌드의 변화, 뭐 생각의 변화, 그런 것들이 나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그래서 경험해 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 한번 시간 되시면 그는 뭐 신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